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넘으면 말 한마디가 곧 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내가 한 말이 어디서 잘못됐을까? 실은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나를 우습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내 품격을 떨어뜨리고 어떤 말은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50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조심하면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욕하지 마세요. 나를 잃습니다. 영희 씨는 산악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는 내내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정상에 도착한 순간 조용하던 한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씨, 진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람들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다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날카롭지? 같이 있기 불편하겠는데?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나이값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끼리 욕을 섞어 장난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런 말이 마치 멋있고 당당해 보이는 허세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그게 통하는 건 딱 그때뿐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단호하게 판단합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왜 저래? 저 사람 감정도 못 다스리나?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욕이 섞인 말은 그 무게를 순식간에 가볍게 만들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있어도 욕 한마디면 나의 이미지와 신뢰는 단번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욕은 나를 깎아내립니다.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상대에게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 존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욕이 만드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겉모습보다 말과 행동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말은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욕은 순간의 감정을 풀어줄지 몰라도 결국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깐 숨을 고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나를 더 깊어 보이게 하고 당당하고 존중받는 나를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까지 지칩니다. 퇴근길 버스 안 영희 씨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녔더니 정말 지쳤던 거죠. 버스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옆자리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진짜 죽겠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힘들어? 못 살겠네. 맨날 이 지경이라니까. 한 번 들으니 귀에 계속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왠지 모르게 버스 안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지쳤겠지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들을까? 사실 말이에요.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을 자주 쓰면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이 지쳐서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결국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뇌는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는 말을 계속하면 내 뇌는 그걸 진짜 상황으로 착각하고 몸과 마음에 더 큰 피로감을 줍니다.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더 무기력해지고 모든 게 더 힘들게 느껴져요. 게다가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공감하지만 반복될수록 저 사람은 늘 힘들기만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피곤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행동이 혼란스러워진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입 밖에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삶까지 지배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들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나를 다독여 주세요. 죽겠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당신의 마음을 지치지 않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일수록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그 작은 말이 오늘 하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세 번째, 나이가 있으니까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능성도 멈춰섭니다. 민수 씨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했지만, 막상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타 학원 전단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기타가 떠올랐어요. 이번에 제대로 배워서 한 곡이라도 연주해 볼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스스로 막아섰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무슨 기타야. 그렇게 넘기려던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게 시작한 기타 레슨. 민수 씨는 기타 줄을 하나하나 튕길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으니까라는 말 정말 무심코 많이 쓰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요. 이 말은 나를 작아지게도 만들고 나 자신에게도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못해. 이 말을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멈췄구나. 더 이상 바뀌지 않겠네. 그리고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대하게 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나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버립니다. 그래, 난 이제 새로운 거 할 나이는 아니지. 이 나이에 무얼 해봐야 뭐 하겠어. 그렇게 마음이 멈추면요. 정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도, 나를 가로막는 건 나이도 아니고 주변도 아니에요. 바로 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모두가 알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진짜 불가능이 되니까요. 율곡 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나이 또한 늙지 않는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나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당당한 나를 보여줄 겁니다.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말 대신 나를 더 크게 만드는 말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핑계로 더는 가능성을 가두지 마세요. 하고 싶었던 걸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빛납니다. 네 번째, 어휴, 내 팔자야.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태수 씨는 요즘 따라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가게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괜히 날씨마저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죠. 어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단골 손님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팔자가 그렇게 힘드세요? 별것 아닌 농담이었지만 태수 씨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 또 내가 이런 말을 해버렸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더 기운이 빠졌습니다. 괜히 더 지쳐 보이는 나 자신이 밉기도 했고, 그래. 내 인생이 원래 이런 거지. 라는 생각에 희망조차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여러분, 어휴, 내 팔자야라는 말이 왜 문제일까요? 이 말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가볍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 삶을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내 팔자야라는 말은 마치 내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잘 안 풀리는 일도 지금의 어려움도 그냥 내 팔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노력할 의지조차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작은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무기력한 인상을 줍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늘 자기 삶을 불평만 하네. 결국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나의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나의 뇌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팔자야라는 말을 반복하면 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과 같아요. 그래,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쌓이면 정말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타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일 뿐 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힘들 때마다 내 팔자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나를 막아서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버텼잖아. 조금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말 한마디를 바꾸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태수 씨도 그날 이후 혼잣말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한산한 날에도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오늘은 버텼다.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그렇게 말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전에는 작은 어려움에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된 거죠. 여러분, 내 삶을 불쌍하게 만드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어휴, 내 팔자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아인 몰라 하지 마세요. 정말 가볍게 보입니다. 준호 씨는 얼마 전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모처럼 산에 가보자라는 말에 다들 흔쾌히 동의했죠. 하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어디로 갈지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산은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 관악산은 너무 힘들지 않나? 아니면 근교라도 가보자. 친구들은 각자 말을 보태며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디가 좋아? 그 순간 준호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귀찮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아이, 몰라. 너희끼리 정해. 준호 씨는 그 말을 하고 가볍게 웃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그냥 말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여러분, 아인 몰라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은 생각도 책임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말을 가볍게 던진 건 나지만 그게 돌아와 나의 이미지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독이 됩니다. 아이 몰라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 생각을 포기하고 무의식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의견도, 나의 존재감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이고 세상이 나를 보는 이미지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잃으면 사람은 그 순간부터 멈추게 된다. 작은 상황에서도 생각하고 의견을 말하는 태도가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무심코 아이 몰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조금 고민해보고 의견을 말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나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말은 곧 여러분을 보여줍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하나도 여러분의 신뢰와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담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 멋지고 당당하게 빛나게 해줄 겁니다. 6번째, 내가 옛날엔 말이야 하지 마세요. 과거는 현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상우 씨는 요즘 회사 신입사원들과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꾸만 그들과의 세대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그날도 회의 시간에 한 신입사원이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듣고 있던 상우 씨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걸로 될까? 내가 옛날에 해봤던 건 훨씬 더 대단했는데. 결국 상우 씨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런 프로젝트 하나로 매출을 2배나 올렸어. 그때는 말이지, 모두 다 나한테 배웠다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메모를 했습니다. 상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죠. 여러분, 내가 옛날엔 말이야 라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요? 처음에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지금 너희의 방식은 틀렸다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가 대단했던 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 왜 굳이 자기가 잘났던 걸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결국 과거의 영광을 내세우는 말은 현재의 나를 가볍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보다 벽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과거를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마도 지금의 나를 인정받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그 시절의 영광이 지금 나를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배우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더 의미 있습니다. 타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 경험을 지금에 맞게 바꾸고 더 나아지려고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우 씨는 한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팀장님 경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희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대신 지금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게 진짜 경험이 많은 어른이 해야 할 일이란 것을요. 다음 회의에서 상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나도 너희한테 배울 점이 많네. 같이 해보자. 그 말에 신입사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회의실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굳이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 시절의 경험은 이미 충분히 빛났고 지금의 노력 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이 진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말은 곧 나를 만드는 힘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바꿀 때 나의 품격과 인생도 달라집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혹시 행복님도 말 한마디를 바꾼 후
삶이 더 나아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소중한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